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벌고 계신다는 아로스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블로그로 돈 버는 남자 아로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처음에 네.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뭘 열심히 결제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블로그로 돈 버는 법이라고 해서 했네. 클래스 101인가 그때. 맞아요. 거기서 보고 있던 네. 그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데 속으로 블로그로 뭔 돈을 벌어. 그냥 많이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사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모셔봐서 네. 얘기 들어봐야겠다. 나도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도움도 받고 싶고 해서 한번 모셔봤는데요. 일단 지금 수익이 블로그로 어떻게 벌고 계시는지. 지금 블로그는 한 월 10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네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로스님이 좀 특출난 재능이 있고 네. 뭔가 글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기고 블로그는 얼굴 안 보이죠? 그렇죠. 블로그랑 상관없습니다. 얼굴하고는. 네. 특출난 분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냥. 예. 솔직히 말해서 물론 우리가 글을 더 잘 쓰고 네. 심리 마케팅을 더 잘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글 잘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실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님들도 대부분 육아하시다가 아니면은 막노동 하시다가도 하시는데 블로그 보면은요 맞춤법이 정말 개판이에요. 근데 네. 돈은 잘 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글을 써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어떤 정보를 막 그런 것들이라면은 글을 잘 써야죠.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블로그로서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축구 중계 같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글 잘 쓸 필요 없잖아요. 네.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축구를 한다. 이건 한국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블로그 종류가 네이버도 있고 네. 구글도 있는데 말씀하신 게 구글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안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점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좋아요. 홍보 차원에서. 근데 돈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 이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티스토리 블로그 안에 구글의 광고 애드센스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시니까 유튜브 애드센스. 맞아요. 유튜브에 있는 광고가 블로그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광고를 클릭할 때 내가 돈을 받게 되는데 진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50,000원까지도 나와요. 한 번 클릭에. 네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돈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죠. 일단은 그럼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글 쓰는 재주도 없고 정보 이런 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나는. 네. 근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한 명의 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살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어르신이죠. 그분이 내가 강의를 듣겠다. 나도 블로그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전 정신은 너무 아름답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 이건 아니신 것 같아요. 타자도 쳐야 되고 어쨌거나 글 쓰는 게 쉽다고 해도 타자 쳐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말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 왕년에 공무원이었고 타자 좀 쳤다. 무시하지 마라. 나 하겠다. 내가 82살이지만 손주들 왔을 때 용돈도 좀 챙겨주고 싶고 그 정도로는 벌고 수 있지 않냐? 하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려요? 멋있네요. 네. 그분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몇 달 만에 돈 벌든가요? 그분이 4달 걸렸어요. 4개월. 네, 4개월. 그러면 젊은 분들은 더 빨리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분이 쓰고 있는 게 이런 걸 쓰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감자 파종하는 법 이런 주제를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했죠. 자기가 관심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분야면 맞아요, 맞아요. 뭐든지. 네네. 그 블로그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일도 했었고요. 사회복지사. 네, 맞아요. 그리고 교육업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월급. 제 첫 월급이 그때 교육업에 있을 때 70만 원이었어요. 70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식비 내면 거의 마이너스 이런 느낌의 삶을 살고 있었었죠. 블로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뭐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뼈아픈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월급이 적던 시절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내가 됐지만 지금 아내고요? 네, 맞아요. 첫사랑이 제 끝사랑이 됐어요. 네. 근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같이 도시락도 싸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저는 쌍쌍바 아니면 더위사냥을 먹었어요. 왜 그러신지 혹시 아실까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나눠서 먹으면 둘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 없어도 행복했고 너무 만족했고 좋았는데 한 번 제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꽃을 진짜 좋아하는 꽃순이거든요. 아내 생일에 꽃집의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차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꽃 한 송이 이거 갖고 이제 가치 비용을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깝지.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들어가서 꽃을 사서 이제 아내한테 기쁘게 줬어요. 근데 아내가 놀이터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치에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내가 앞으로 돈이 없으면 내가 아내한테 이런 꽃을 사줄 여력도 안 될 테고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아내의 웃음은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내 꿈이고 나발이고 돈 벌어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 행복은 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처음엔 블로그를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업을 많이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다가 친구가 막노동 하러 가자 해서 아시바라고 해요. 철근 들고 아시바. 그거 했는데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너무 리스펙해요. 그럼요,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신 저도 거예요. 해봤지만, 네. 네. 그거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 했는데 그것도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 티스토리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죠, 그냥. 네, 그냥 한 거죠. 네, 뭐. 일단은 그게 무자본이고 블로그 쓰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돈이 조금이긴 하지만 생기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네. 지금까지 오게 맞아요. 아내분께 되게 고맙겠네요.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맞아요. 옆에 있어준 가장 소중한 그 아내. 아내에게 한마디. 예. 사랑합니다. 본격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강점 3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본. 돈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저처럼 어려웠던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잘 돼요. 장난스럽게 말을 하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치킨값 벌면 티스토리 구글 블로그는 중고차값 번다 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게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 수 있어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돈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저는 이런 부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든 부업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티스토리 애드센스 블로그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수익화를 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을 채워야지만 그 다음 수익화가 나오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가 뭐 성인 블로그를 쓸 건지 마약을 쓸 건지 어떤 나쁜 키워드를 쓸 건지 모르는데 걸러내는군요,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격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딸 수 있어요? 그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구글도 뭐가 글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 2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게시물 20개.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가지 주제여야 돼요. 음식이면 음식, 맛집이면 맛집, 여행이면 여행, 경제면 경제. 길이도 있어요? 길이? 길이는 글자 수가 1500자면 돼요. A4용지에 조금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네, 맞아요. 대부분 이제 구글이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지금 한 주제로 정상적으로 블로그 쓰는 애구나. 꾸준히 할 친구구나. 네. 근데 이걸 몰라서 많은 분들이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쓰는 거예요. 드라마도 썼다가, 맛집도 썼다가, 그러면 야, 너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고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애드센스 땄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가 되는지 좀. 네. 제가 요번에 가장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꿀팁인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한일전 축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전도 했었고 친이진전도 했었어요. 그때 글 한 개로 이 한일전에서는 90만 원이 나왔고 베트남하고 친이지 때는 60만 원이 나왔어요. 글 한 개 썼는데 한 게시물? 한 게시물에.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벌어? 싶잖아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이걸로 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해야죠. 이거는 근데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의심도 들기도 맞아요. 하고. 감성대리님도 어떻게 블로그로 돈을 벌어? 저도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한 사이클만 돌고 나면은 야, 이게 진짜 되네?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되네? 이 반응이 나오세요. 그러면 실제로 제자분들을 많이 뒀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분들이나. 네. 실제로 다 벌든가요? 그쵸. 다 벌죠. 그래요? 제 목표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다 돈 벌게끔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막 어떻게 해서든 라이브도 일부러 하는 건데 그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어떤 걸 써야 돈을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멱살 잡고 빨리 이거 키워드 쓰세요.
다음 주에는 이거 쓰세요. 네. 저는 이 판을 크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오히려 부분도 도움을 있죠. 줌으로써 얻는 게 더 크다.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돈을 적게 버는 분도 계실 테고 나로스님처럼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표님의 차이는?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네. 글을 쓸 때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생각을 하고 쓰는 사람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쓴 사람 이게 엄청 제일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애드센스 블로그는 광고를 클릭하거나 버튼을 클릭할 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지? 그 내용을 써주면서 그 필요한 내용을 딱 버튼으로 만들어주면 그건 이제 광고가 아니라 정보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 여행을 가잖아요. 단풍 여행 가서 여기 너무 이쁘고 저기 이뻐요 하고 블로그 끝이라면 네.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지금 엄청 혼잡하다. 그런데 현지인들만 아는 주차장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눌러보세요. 막 하면은 누를 거 아니에요. 불국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블로그 만들어서 한 주제로만 쭉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초보자 때는 네. 여러 가지 블로그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애드센스까지는 한 주제, 애드센스 이후에는 여러 가지 주제. 축구도 썼다가 경제도 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 이런 주제가 돈이 잘 되네. 나만의 그 옷이 있어요. 내가 노란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처럼 그러면 그 주제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주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좀 빨리 크던가요? 제가 보기에 가장 빨리 크시는 분들은 오히려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안 하셨던 분들이 빨리 커요. 왜 그러냐? 이게 선지식이라는 게 있어서 고집이 있으세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그 네이버 블로그 형식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뭐 인디님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거 다 하지 마라 하거든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도화지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빨리 벌어요. 블로그 키우면서도 꿀팁 몇 개만 더 알려주시면. 네. 자,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야근을 하다가 아니면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하냐면 한일전 중계보기 그리고 한국 축구 중계보기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죠. 그럼 블로그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거는 너무 간단해. SBS, KBS, 뭐 TV조선, MBC 바로 가기 버튼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MBC 바로 보기 하고 버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MBC 바로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아니 그거 네이버에다가 중계 보기 하면 바로 나오는데 맞아. 굳이 블로그 들어가요? 맞아. 그랬거든요. 난 그게 궁금했어. 네. 근데 이거는 20대, 30대 분들은 다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아니에요. 버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축구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확장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돈 버는 분들이에요. 그럼 축구면 야구도 있겠네? 뭐 격투기도 있겠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스포츠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 11월에 학생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수능과 관련돼서도 수능 등급 컷 그리고 수능 만점자 이런 내용만 써도 사람들이 방문자가 엄청 또 들어와요. 그때 시기적절한 그 이슈와 화제들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40대 여성분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11월에 한 개가 더 있어요. 11월에 진짜 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김장. 맞아요. 김장. 김장에는 진짜 돈이 되는 이유가 광고주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그래요? 김장에 어떤 광고주가 붙을까? 배추 팔고. 맞아요. 고춧가루. 하시면 잘하시겠는데요? 이거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소질이 있네요. 네, 소질이 있어요. 절임 배추 광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절임 배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시겠죠. 구글 광고를 막 채운단 말이에요. 배추 양념 만드는 법,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절임 배추가 있으면 사람들은 슈퍼마켓에서 사나? 요즘 택배로 사나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고랭지 배추 막 이런 것들. 그쵸. 너무 좋죠. 한 번은 제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카센터 잡지를 보고 있는데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GV80이라고 SUV 큰 차가 있어요. 제네시스에서 나온 거. 그 당시에 이 제네시스가 승용차만 판매를 하다가 SUV를 처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엄청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몰랐고 차가 이번에 그리고 GV80을 쓴 거예요. 터졌죠. 디자인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매니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썼어요. 그러면은 아로스님 정도 되는
있는 블로그라면 광고주들이 오겠네요. 이거는 광고주들이 오기도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런 광고주도 잘 안 받고 구글로 많이 해요. 블로그도 트래픽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네이버 블로그 생각을 하시면 막 한 하루에 막 방문자가 2만 명, 3만 명 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만 명이 왔는데 광고를 한 명도 클릭을 안 해요. 그러면 돈 0원이에요. 근데 100명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20명 나갔고 80명 광고를 클릭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벌거든요. 그래서 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광고를 눌러줄 사람들이 왔는가. 그러려면 이제 그만한 제목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GV80을 썼고 현대에서 계속해서 그 광고를 밀다 보니까 광고 클릭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때 배웠죠. 아, 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고구마의 효능, 감자의 효능 이런 거를 때려쳐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자동차 주구장창 썼었죠. 제가 이제 자동차 썼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던 거죠. 가장 돈이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던가요? 가장 돈이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지원금, 아이돌본 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 정보. 왜냐면 지원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딱 블로그 와서 이 블로그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블로그를 보고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동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다운로드, 신청 방법, 조회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다 버튼을 클릭하겠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다운로드. 이거 조회수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고 들어오면 무조건 클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글 문서 다운로드. 모든 건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처럼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싶어하는 진심이 있는 분들은 돈을 잘 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 블로그 하나 써서 만약에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필요했었죠?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던져줘요. 그러면 보고 내가 필요했던 건데 하면서 너무 좋아져. 제가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옛날에 마티즈 타고 다녔었거든요. 경차 나라 사랑 카드라는 게 있어요. 유류비 지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차 카페에 갔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알려주니까 야, 이런 게 있냐. 우리는 정보를 주고 그 대신 우리는 수익을 얻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감은 잡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다면 제가 뭐 해드릴까요? 맛있는 밥 한번 사주시면. 저도 한번 블로그를 해보고 수익이 들어오면 인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감성데이트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보기에는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해보고 나면은 이것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저같이 어려웠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에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거가 너무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다 타파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